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지방 흡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는 이제 환자들 중에서 종아리를 줄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줄여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종아리 지방 흡입을 하는 병원을 좀 찾다 보면은, 상담을 다녀보면 종아리 지방 흡입 그 전후 사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종아리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을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종아리 지방 흡입이 지방 흡입하는 의사로서 봤을 때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사이즈가 감소되는 환자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종아리 지방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이 이제 상담을 오게 되면은 8명은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아리 지방흡입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타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먼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본인의 종아리를 봤을 때 이렇게 종아리 안쪽에 그 앞쪽, 그러니까 종아리 전 내측에 경골이 있습니다. 이 경골을 한번 살짝 지그시 눌러보거나 이렇게 녹하듯이 두들겨 보신다면, 보통은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마치 이렇게 이제 돌을 두드리거나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그런 딱딱한 경골이 바로 느껴지는 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아리 지방흡입 효과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약간 쿠션감이 느껴지는 지방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 복숭아뼈의 약간 앞쪽에 위쪽으로 여기를 꼬집어 보면은 이쪽에 마치 주머니 안에 말랑말랑한 뭐 젤리가 들어있듯이 말랑거리는 어떤 지방층이 만져진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종아리 지방흡입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종아리를 이제 움켜잡으면서 여기 이렇게 말랑거리는 지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방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육도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만져보거나 눌러보면은 되게 소프트한 말랑한 이런 조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은 지방만을 빼는 거지 근육을 빼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랑거리는,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말랑거리는 근육은 지방 흡입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방 흡입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지방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꼬집어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종아리의 근육에 힘을 세게 주고 이제 손가락으로 핀치 테스트를 이렇게 꼬집어 보면은, 이렇게 꼬집히는 두께감을 느껴보면은, 아, 내가 이 정도의 지방이 있고 이 정도가 의사가 뺄 수 있는 지방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가 한 1.5cm의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나는 1.5cm의 지방이 있고 이걸 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꼬집어서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두 겹입니다. 두 겹. 그래서 꼬집은 것을 놓고 이렇게 눌러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1.5cm의 두께가 꼬집혔다고 하더라도 두 겹이기 때문에, 사실은 눌러봤을 때 사실 근육에서 피부 사이에 있는 지방층은 뭐 0.75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방 흡입으로 종아리 지방 흡입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종아리 지방 흡입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아리 지방 흡입을 제대로 뺄 수 있는 의사를 고르는 게 또 그다음 목표겠죠. 그래서 그런 병원을 고를 때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종아리에서는 특히 종아리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아리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의 디자인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면, 옆면, 뒷면에서 봤을 때 종아리의 맨 위쪽부터 발등의 바로 위쪽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360도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사이를 이렇게 꼼꼼하게 디자인해서 뽑아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사이로 여러 가지 인대들과
뭐 혈관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대와 이런 근육들을 손상을 주지 않고 야금야금 빼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빼 주어야만 나중에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인대 사이 오목함도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되고 하이힐을 신었을 때 날렵해 보이는 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뭐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보시면은 종아리 디자인을 표시를 했는데 제가 했던 디자인하고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뼈와 뒤쪽 아킬레스건 사이 쪽에는 디자인이었고 종아리 앞쪽에는 디자인이 없고 위쪽에도 디자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자인이 좀 약간 단순한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디자인도 종아리의 안쪽과 바깥쪽을 좀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표시를 했는데, 종아리 위쪽의 내측은 디자인이 없고 발목 주변, 그러니까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사이가 디자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도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사이가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일단은 디자인도 그렇지만 허벅지하고 종아리 디자인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지방흡입을 할 때 한 번에 한 부위씩만 해야지 두 부위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종아리의 이 구석구석 미세하게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의 지방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지치기도 하고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서 지방흡입을 종아리와 허벅지 같이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꼼꼼히 수술을 해야만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지방흡입을 했던 몇몇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발목이 약간 두툼하고 전체적으로 뭐 종아리 길이나 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두께감이 약간 스트레스여서 저에게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5주째 지난 사진에서 발목이 이제 아직 붓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옆모습에서도 아킬레스건이 좀 날렵하게 올라가고 종아리 앞쪽에 있는 지방도 조금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아킬레스건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전후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수술받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왔었는데 발목 주변에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었는데 발목 앞쪽까지도 다 흡입을 하면서 발목 쪽에 있는 인대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고 발목이 많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이제 얇은데 이런 쪽에 지방이 좀 있어서 효과가 매우 좋았던 분입니다. 3년 된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뭐 제일 효과가 좋은 타입이 얇은데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이제 종아리에 근육이 많으면서 뼈가 두껍고 그런 분들은 종아리 지방흡입으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뼈의 약간 위쪽이 앞쪽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두툼한 지방이 있었는데 3년 지난 사진에서 많이 없어지고 날렵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킬레스건 라인도 날렵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5주 정도 지난 사진에서 아직 붓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종아리 발목 앞쪽까지도 많이 날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주째 찍은 사진이었는데 붓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발목 쪽이 많이 얇아지고 지나간 인대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방이 많았는데 인대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발목이 많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주째 찍었지만 이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얇아질 것입니다. 이분도 5주째인데 이분 이제 특이하게 뭐 체구도 작았던 분인데 종아리에서 순수지방만 950cc가 나와서 5주째 붓기가 많이 있지만 많이 얇아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붓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더 많이 빠질 텐데 그때는 훨씬 더 얇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숭아뼈 위쪽 앞쪽으로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의 지방을 부드럽고 세밀하게 잘 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도 약간 근육이 같이 있었지만은 수술 전후 사진에서 많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아리 지방흡입에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종아리는 여름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장 유니폼이 뭐 스커트인 경우는 여름에 뭐 스타킹을 신더라도 스커트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여름에 검은 스타킹만 계속 신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종아리 흉터가 크다면 직장 생활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아리 흉터를 뚫게 되면은 이거는 인제 나중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분도 이제 저에게 인제 종아리 지방흡입 재수술을 상담 왔었는데, 흉터를 종아리 위쪽 오금 쪽에 4 개를 뚫었는데 그중에 2 개는 매우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면서 뭐 진한 색이 아닌 스타킹을 신게 되면은 이게 인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양쪽에 2 개씩 종아리의 뒷면에서 4 개가 보이는 흉터도 뚫려 있었고, 약간 이렇게 함몰까지 오게 되면서 흉터와 요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위쪽에 2 개, 아래쪽에 2 개씩 후면에서 종아리 쪽에 흉터가 이렇게 8 개가 보이게 되면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선명한 흉터까지 눈에 띄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4 년이 됐지만 종아리 쪽에 흉터가 너무 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이분도 인제 앞면에 이렇게 4 개가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인제 4 개가 있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분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지방 흡입에 있어서 이제 흉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흉터를 최소화해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종아리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 흡입 하세요.